15번. 모든 항이 서로 다른 자연수인 등차 수열 AN. 네. 이거 말 다 중요해요. 모든 항이 서로 다른 자연수인 등차 수열.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차를 D라고 하자. A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 A2다. A제곱 마이너스 D제곱 EA2다. A제곱은 A6다. A의 제곱은 A의 6번째에 해당한다. 여러 가지 풀이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부터 저번 시간에 등차 수열의 A는 A 플러스 몇 D라고 쓸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 항이니까 얘는 A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겠죠. 자, 모든 항은 다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나와 있는 A 플러스 D도 0이 아닌 자연수일 겁니다. 양변에 A 플러스 D를 나눠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요게 지금 합차가 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양변에 A 플러스 D를 나눠버리면 A 마이너스 D는 1이다. 이게 하나가 뜨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식도 살짝 변형을 해주면 A 제곱은 A6가 A 플러스 5D라고 쓰여지겠죠? 그죠? 근데 이제 A-D가 1이다를 얻었으니까 뭐 푸는 방식은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첫 번째 내 눈에 보이는 건 그냥 여기서 A를 바꾸든 D를 바꾸든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이겠죠? 편한 건 얘를 D는 A-1로 바꿔다가 여기다가 쏙 집어넣으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넘겨서 A 제곱 A 플러스 5에 A 마이너스 1 하고 쏙 집어 넣어주고 샤라락 다 넘기면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는 0이니까 A가 1 아니면 5 하고 나올 텐데 A가 1이면 공차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모든 항이 다 똑같아지겠죠? 공차를 뭔가를 자꾸 더해가지고 바꾸는 건데 얘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A는 5가 맞겠습니다. 그러면 A는 5고 D는 4다를 얻은 겁니다. 문제에서 A10을 구해달라 그랬는데 A의 10번째는 A 플러스 공차를 9번 더한 놈일 거니까 5에 4고 36 더해서 41 풀어주면 충분하겠죠? 생각하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는 이것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A2에서 A6까지 가는데 D가 4개 늘었지. 그지? 4D를 더한 거지.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D제곱은 A 플러스 D다라는 식이 있어.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4D를 더해주면 A 플러스 5D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여기서 4D를 더해줬어. 근데 그게 이렇게 A제곱으로 생겨 먹어야 된다 이 말 아니야? 그지? A제곱 마이너스 D제곱 여기에다가 똑같이 4D를 더한 건데 그러면 얘가 A제곱이 돼야 된대 라고 써놓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4D에 D제곱 뺀 거 이거 0이구나. 이것도 우리가 뽑을 수 있던 식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양변에 A 플러스 D를 나눠서 이걸 뽑아서 집어넣어서 이 풀이도 있는데 이 두 말을 보고 우리가 이것도 뽑을 수 있다고요. 여기서 나오다시피 우리는 D가 0 아니면 4다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이가 한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A를 먼저 찾는 것, D를 먼저 찾는 것 둘 다 가능했습니다. 넘어가 보죠. 16번.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 9번째 빼기 A 첫 번째가 0보다 작다. A 9번째, A 첫 번째 빼면 0보다 작다. 두 번째, A의 첫 번째와 A의 9번째의 절대값이 각각 10으로 같다. A의 첫 번째와 A의 9번째의 절대값이 각각 10으로 같다. 둘 다 양수면
양수에서 양수 빼니까 0, 그러니까 말 안 되고, 둘 다 음수면 똑같은 거 빼는 거니까 똑같이 0일 거라서 말 안 되고, 그러면 양이 다르다는 소린데 양수에서 음수를 빼면 오히려 더하기가 될 거니까 말이 안 돼서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얘가 양수니까 플러스 10이고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10이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근데 A의 9번째다 라고 하는 이놈이 A의 8D를 더하는 건데, 그지? 등차소열이니까. 근데 첫 번째 양은 10이라며 10에다가 8D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10이 됐어요. 이거 풀라는 소리죠. 그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D는 8분의 마이너스 20 얼마냐? 4로 나누면 2분의 5. D가 2분의 5입니다. A의 15번째는요. A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14번 더해달라라는 소리인데 이건 10에다 대고 1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니까 7로 35 빼주면 마이너스 25겠네요. 라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계산이니까 해주셔야 되고, 원래 수열은 계산이 제법 나오는 단원입니다. 삼각함수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 계산이 훨씬 더 나오는 단원입니다. (15, 16) 했고요. 아까 몇 번이었죠? 26번이요. 사이에는 없나요? 뭔데요? 19번이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60인 등차수열 AN에서 21번째까지가 0보다 작거나 같기를 바란다. 그걸 만족시키는 공차 D의 최대값은 이런 말인 거죠? 그럼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21번째까지가 음수이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간단한 건데 A의 21번째까지가 0보다 작거나 같기를 바란대요. 근데 이거는 A 플러스 20D인 거잖아. 근데 지금 첫째 항인 A가 마이너스 60, 출발지가 마이너스 60이라고 써놓은 거죠. 그냥 마이너스 60 플러스 20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할 거라서 D는 3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죠? 뭐 그런 거였습니다. 26분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저 일반항을 써서 푸는 풀이가 좀 더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오히려 난도가 쉬운 문제, 이게 별로 안 어려운 문제들이 이런 일반항의 풀이를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시키는 거고, 문제가 어려워지면 오히려 내가 말했던 숫자를 직접 넣어봐야 되는 상황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건 좀 봐주시면 됩니다. 26번. 오케이. 자, 천천히. 자연수 n에 대하여 2의 n 플러스 3제곱 이거랑 3 곱하기 4의 n제곱 이거랑 6의 n 마이너스 1제곱 이 세 개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각각 앞에서부터 an, bn, cn이라고 하자. 얘 약수 an, 이거 약수 bn, 이거 약수 개수 cn. an, bn, cn 요 순서 그대로 등차 수열 이루게 해달라라는 말이네요. 자, 출발합시다. 약수의 개수를 찾으려면 무조건 소인수 분해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죠? 소인수 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이미 돼 있으니까 냅두고 이놈 둘을 소인수 분해 해줘야 되겠죠? 해주면 얘는 2가 2n제곱개 3이 1개, 이건
2도 n-1제곱계, 3도 n-1제곱계. 자, 소인수 분해가 끝났다면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는데, 약수의 개수는 각각의 소인수의 지수에 1을 더해서 곱해주시면 됩니다. 말이 그런 말입니다. 말로 하면. 자, 그래서 얘는 그냥 1을 더해서 나오는 n 플러스 4가 그대로 an이고요. 자, 여기는 bn은 저기 있는 2n에다가 1 더한 거랑 3의 지수였던 1에 1 더한 2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이게 bn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c에는 여기다가 1을 더한 n이랑 여기다 1을 더한 n 둘을 곱해주시는 게 cn입니다. 자, 본디 등차 수열의 정의와 등차 중항의 식은 똑같습니다. 처음 들어보죠? 등차 수열의 정의식과 등차 중항의 식은 같은 식입니다. 보세요. 등차 수열이라는 게 뭐냐면 요렇게 셋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여기서 여기 가는 차, 즉 bn에서 an 뺀 요거랑 여기서 여기 갈 때 차 cn에서 an 뺀 요거랑 둘이 같아요. an이래? bn인데. 호호. 둘이 같아요 라고 쓰는 게 이게 등차 수열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거를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넘겨보면 이 bn은 an 더하기 cn 해서 등차 중항식이 나타나요. 원래 이 둘은 같은 겁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미 지금 식을 다 구해놨으니까. 그래서 보자 어디 보자. 4 2n 플러스 1 요놈이고 an은 n 플러스 4 이놈이고 cn은 n 제곱이다 이거죠. 2인데 2를 한 번 더 곱해야 돼서 그래서 4로 썼어요. 한 방에 넘겨서 쫙 정리합시다. n 제곱 n 하나 있었는데 8n 넘어왔으니까 7n일 거고 원래 4 있었는데 4 넘어와서 사라졌겠죠. 그래서 는 0 써주시면 n은 0이 될 순 없어 보이니 7이 돼야 되겠죠. 문제에서 자연수 n이라고 했어요. 또 질문 29번이요. 모든 항이 정수인 등차 수열에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a 4번째랑 a 24번째를 곱하면 a 8번째의 제곱이 될 거고 s 10 10번째까지 더한 이놈은 85일 때 라고 했습니다. 뭐 있는 그대로 또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A 4번째랑 A 24번째 A 4번째랑 A 24번째 이 둘은 A 플러스 3D A 플러스 23D 하고 각각 표현이 될 겁니다. 이게 A 8번째의 제곱 A 8번째의 제곱인데 이건 A 플러스 7D 제곱이다 라고 나오는 거겠죠. 뒤에 S10도 있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일단 이거 먼저 계산하자.
물론 a제곱이 날아갈 거 알지만 난 안 쓰고 싶지만 그래도 써보겠습니다. 3이랑 해주면 26AD 나올 거고 둘이 곱하는 게 아이고 복잡해라. 얼마니? 69니? 69D제곱이고요. 여기는 A제곱 14AD 77에 49D제곱 A제곱 양변에 있으니까 날려주시고 다 왼쪽으로 미는 게 낫겠죠? 쫙 당겨주면 12AD고 쫙 당겨주면 20D제곱이겠다. 딱 보니까 4D가 겹치죠? 그러면 3A가 남고 5D가 남겠다. 자, 문제에서 모든 항이 정수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했다. 만약에 하나 D가 0이면 지금 이렇게 둘이 곱해서 0이니까 둘 중 하나가 0 해야 되잖아. 근데 D가 0이면 모든 항이 다 똑같이 생겼다라는 건데 S10이다 라고 하는 게 A1, A2 해서 A 10번째까지 다 더하라는 소리잖아? 근데 10개를 다 더해서 85라는 건데 이 10개가 다 똑같다잖아. 그럼 하나당 8.5여야 되겠죠? 그죠? 10개 해서 85 되려면 하나당 8.5인데 말이 안 되죠? 모든 항이 다 정수라 했으니까. 그래서 탈락.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아하 3A는 마이너스 5D다 라는 상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S10을 표현을 해봅시다. 자, SN 공식 2분의 N 2A 플러스 N-1D 라고 했어요. 그 중에 지금 이 N이 지금 10이다 이 말인 거죠. 그죠? 그러면 S10은 숫자로 쓰면 5 곱하기 2A 플러스 9D 하고 쓰여져 있는 상태였겠죠? N에다가 10 집어넣은 거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3A가 마이너스 5D다 뭐 이런 거를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겠죠? 으흐이 D도 안 맞고 A도 안 맞아. 귀찮아 죽겠어. 골라줘 하나. D로 할까 A로 할까? 아, 그래 A로 할게요. 그러면 D를 마이너스 5분의 3A로 바꾸면 되겠죠? 오 정말 별로다. 이렇게인 거죠. 3구 27 5분의 27을 뺄 건데 5분의 10이야 5분의 17이겠죠. 근데 이거의 결과가 85다 라고 했네요. 뭐 계산 일부러 쉽게 하라고 쓱쓱쓱 준 건가 봐요. 이렇게 나눠주고 요게 되려면 정확하게 A가 마이너스 5다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5가 나왔으니까 D는 그대로 3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D는 3입니다. 나왔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A 12번째의 값은 첫째 항인 A에다가 D를 11개 더해 놓는 건데 마이너스 5에 33 더해달라 겠네요. Next. 32번이 예? 혹시 33도 해야 되나요? 33 아니세요? 오케이. 34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오케이. 32만. 네. 첫째 항이 2인 등차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A의 여섯 번째가 S3에서 S2를 빼다가 2를 곱한 거다 라고 했는데 S 세 번째라는 소리는 A1, A2, A3
이를 더해 놓은 걸 거고 S2라는 얘기는 A1, A2까지 더해 놓은 거일 텐데 문제에서 S3에서 S2를 빼달라라고 한 거니까 당연히 그것의 결과가 얼마일 것이다. 무조건 A3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A 여섯 번째가 2 곱하기 S3 빼기 S2였다는 요게 사실은 2 곱하기 A3였다 이 말인 거죠. 그냥 이 말이었던 겁니다. 근데 첫째 항은 2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했다 이미, 그지? 그럼 첫째 항이 2인 등차 수열이니까 2 플러스 5D가 2 곱하기 2 플러스 2D랑 똑같았다 라고 식을 고쳐서 써주시면 되고 이리저리 옮겨 다녀서 삭삭삭삭 해주시면 5D에서 4D를 빼니까 D가 남는데 4에서 2 뺐으니까 2하고 남겠다. 가렛 다시 S10 풀어주시면 되는데 S의 10은 뭐라 그랬다고? 2분의 N 2A 플러스 N-1D 였다고? 숫자 다 했으니까 그대로 써줄게. 10에 괄호 열고 2 곱하기 2에 플러스 10 빼기 1에 곱하기 2를 괄호 닫고 밑에 2분의 해주시면 되겠죠? 이 계산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다음이요? 그렇겠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CAB는 15도, ACB는 45도, AB 길이는 16, AC 길이는 8루트 6인 삼각형 ABC에서 변 AB를 8등분을 해다가 왼쪽에서부터 1, 2, 3, 4, 5, 6, 7이라고 붙여놓고 8등분을 한 점, 위에 8등분을 한 점을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Q, 1, 2, 3, 4, 5, 6, 7이라고 해놓고 길이를 쫙쫙쫙쫙쫙 재주면 P1, Q1, P2, Q2, P3, Q3 해서 나오는 길이들이 짜자자작 있는데 요게 공차가 K인 등차 수열을 이루더라 고 합니다. 이때 여기 있는 요 길이들을 다 더하고 거기에 공차인 K까지 마저 더해주세요 라는 소리네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여기는 45도라고요. 뭐라고요? 여기는 15도라고요. 얼마라고요? A부터 C까지가 8루트 6이라고요. 뭐라고요? A부터 B까지가 16이다 라고요. 이제 여기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등분을 칠 건데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말이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는데 뭐가 이상한가요? 뭐가 이상해야 되는데 뭔가가 좀 하고 이상해야 되는데 이게 하고 이상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지금 등차 수열이 좀 지금 약간 깨림칙해야 돼요. 네, 깨림칙해야 돼요. 이게 다 닮음이거든요. 닮음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한 번만 잘라볼게.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도 8등분 친 거고 여기도 8등분 친 것 중에 지금 하나잖아. 그러니까 등분을 쳐놓은 거라 지금 다 얘랑 평행이거든? 나오는 선들이. 근데 그러니까 가장 편하게 하나만 뽑으면 뭐 8등분이 필요 없고 그냥 2등분만 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 아래 선을 우리가 2등분을 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2등분 친 선, 이 선 기준으로 잘라놓고 보면 지금 딱 2등분이니까 1대 2 아니야? 그러니까 1대 2 아니야? 각도도 같고 둘이 평행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 각도도 당연히 같을 거고 닮음이죠. 닮음인데 1대 2 닮음인 거죠. 그럼 여기가 지금 1대 2 닮음이어야 되는 거 알겠나요? 그죠? 그런 거로 우리가 지금 얘네들을 뽑으려면 얘 길이가 필요한 거야, 얘 길이가. 그리고 사실은 다 닮음으로 쓰여져 있어야 되는 애들인 거야. 닮음으로 쓰여지는 거니까 등차 수열을 이룰 게 아니라 닮음은 닮음 B잖아요. 어떤 비율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이게 등 B가 맞지 않나 싶은 약간 그 깨름칙함이 남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닮음. 그럼 닮음 B인데? 근데 왜 일정한 수를 더해가는 느낌이지? 뭐가 이상하다. 이게 깨름칙해야 된다고. 어쨌든 이 문제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보려면 여기를 여러분들이 그려줘야 돼요. 그려주시고 내가 뭘 그린 거냐면 여기가 추가로 45도가 되는 그림을 하나 그려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지. 미안. 30도요? 30도요. 어허, 큰일 날 뻔. 그러니까 이렇게 직각, 그렇게 안 생겼는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는 그림에다 그리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내가 알려준 비율이에요. 싹 다. 30이고 여기 직각 찍었으니까 여기 60이겠지? 몇 대 몇 대면? 1대2대 루트 3. 16이니까 여기 길이 얼마? 8. 그러니까 여기 길이 얼마? 8 루트 3.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8 루트 3. 그러면 1대1대 루트 2도 맞아 떨어져요. 지금 다 맞아 떨어지게 설계가 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 되고, 그런 거로 내가 아까 원한다라고 말했던 길이가 누구냐면 이 길인데, 이 길이가 전체 8 루트 3에서 8 뺀 거다 라고 적히겠죠. 뭐 굳이 살짝 묶어서 쓰고 싶다. 8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묶어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닮은 구조가 보여야 되는데 내가 여기도 이렇게 등분 치고 여기도 이렇게 등분 쳤다라고 가정을 해 놓으면 여기 있는 요것의 길이가 요 닮은 B 1대2에 의해서 1대2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여기를 지금 8등분을 칠 거니까 여기가 4등분 지점일 거고 한 이쯤이 한 이 지점이 이제 8등분 지점이 되겠죠. 여기다 하나 더 그어주고 여기다 하나 더 그어주고 여기다 하나 더 그어주면 되는 거겠지. 이게 이제 8등분을 친 거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지금 1대 8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1대 8. 그러니까 1대 8일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닮은 비상 그래요. 1대 8인 거예요. 그럼 얘는 2대 8인 거니까 2대 8인 거고 얘는 3대 8인 거니까 3대 8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의 길이가 각각 1대 8, 2대 8, 3대 8, 4대 8, 5대 8, 6대 8, 7대 8일 거라서 각각의 길이가 전부 다 루트 3 마이너스 1, 2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 3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고 쓰여질 거예요. 왜? 얘가 8인데 얘가 8 루트 3 마이너스 1이잖아. 딱. 지금 계속 1대 8, 2대 8, 3대 8 할 건데 얘가 지금 딱 8 앞에 달려 있잖아. 그럼 얘는 1대 8이니까 앞에 1 달아주면 되고 2대 8이니까 2 달아주면 되고 3대 8이니까 3 달아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길이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얘네들을 7개를 더해달라라고 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7개를 쭉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항도 루트 3 마이너스 1이요. 공차도 루트 3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상태로 잡혀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루트 3 마이너스 1이 죄다 곱해져 있는 상태로 보면 모든 항이 1, 2, 3, 4, 5, 6, 7, 1뿐인 거잖아. 그래서 1부터 7까지를 다 더해주시고 거기다가 그냥 루트 3 마이너스 1을 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1부터 7까지 더한 게 얼마? 사락! 예. 느리죠?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K를 한 번 더 더해달라 그랬는데 K가 공차죠? 공차 아까 이거라고 내가 말해줬잖아? 하나 더 더해야 되니까 28이 아니고 29 루트 3 마이너스 1 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더해야 돼서 선생님 어떻게 1부터 7까지를 그렇게 빨리 더하나요? 이게 너무 많이 해서 좀 외워진 것도 있고요. 그 적당히 내가 외우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숫자의 합 같은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1, 2, 3, 4를 더하면 10이죠. 1, 2, 3, 4를 더하면 딱 10입니다. 그죠? 그럼 1, 2, 3, 4, 5를 더하면 딱 15겠죠. 이게 지금 그냥 기본으로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아까 1부터 7까지를 다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1, 2, 3, 4, 5를 더한 게 15잖아. 그럼 그 15에다가 6 한 번 더하고 7 한 번만 더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하느라 빨리 하는 거예요. 물론 진짜로 외워져 있는 숫자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확장시킬 줄 알아야 된다. 1, 2, 3, 4 더한 게 10이다 라는 생각에서부터 계산을 좀 빨리 하는 확장을 시켜보는 겁니다. 37, 38, 39 질문. 39번. 허허이 39번 같은 건 질문하면 안 되는데 상용도 높은데 그냥 38번. 한 시간을 이렇게 문제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 SN이 SN은 N제곱 플러스 KN 플러스 K이다. A 다섯 번째는 12고 K랑 A랑 더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렇게 보여준 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SN은 N제곱 플러스 KN 플러스 K다 라고 했는데 내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안 했어요. SN이다 라고 하는 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A1, A2 해서 쫙 다 더해다가 A의 N번째까지 더하는 거다 라고 했어요. 기억나나요? 그러면 내가 S에다가 N-1이라고 써놓으면 얘는 A1, A2부터 쭈루루룩 해서 어디까지 더한 게 되겠어? A의 N-1번째까지 더한 게 되겠지? 근데 여기 다시 말하면 지금 요 SN이라는 건 A의 N-1번째 그 다음인 A의 N번째까지를 더해 놓은 식이잖아? 이렇게 되어 있던 식이지. 근데 내가 여기서 위아래를 슥 빼버려. 그러면 하고 다 날아가지 않을까? 다 똑같으니까 다 빠져버리겠지. 그래서 하고 빼니까 뭐만 남아? AN만 남아. S의 N에서 S의 N-1을 빼잖아? 그러면 이게 A의 N이 돼버려. 이걸 써야 되는 문제예요. 이걸 써야 되는 문제. 내가 이걸 저번 시간에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N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지? 조금만 편하게 하자. 이걸 식을 살짝 만져주면 좀 편하거든? N제곱 플러스 K로 묶어다가 N 플러스 1이라고만 써놓을게. 일단
요 정도만. 딥하게도 안 하고. 자, 우리 지금 이걸 할 거니까, 이건 이제 설명한 거니까 살짝 지워볼게요. 그렇다는 말은 S에 n-1이다 라고 하는 건 n자리에 n-1 써놓으면 되지. 그러니까 요 n자리에 n-1 이렇게 써놓고 요 n자리에 n-1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요 n자리에다가 그대로 n-1 써넣었어. n자리에 n-1 써넣은 거니까. n자리에 그대로 n-1을 써넣었어요. 해서 이렇게 식을 딱 써주면 이제 얘가 식 정리가 n-1의 제곱 플러스 kn 하고 되어 있는 상태겠죠? 자, 문제에서 원하던 대로 내가 말했던 대로 sn에서 sn-1을 뺄 겁니다. 빼주면요 n 제곱 플러스 kn 플러스 1에서 n-1의 제곱도 빼고 k의 n도 빼주면 되는 거겠죠? 이거 계산해도 되는데 일단 n제곱 빼기 n-1의 제곱 될 거고 이렇게 계산하면 그냥 k 하고 남을 겁니다. 그죠? 이것도 조금 정리하자 이제, 그지? 이것도 이제 좀 전개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2n-1 하고 나오겠죠? 플러스 k까지가 될 거고요. 자, 우리가 볼 수 있다시피 sn에서 sn-1을 빼면 an이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써놓은 이 친구가 an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문제 사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A의 다섯 번째가 라고 했어. 다섯 번째면 10 빼기 1 플러스 K일 거 아니야. 그지? A의 다섯 번째가 얼마라고? 12라고. 그러니까 K가 얼마야? K가 3이야. 이 다음부터는 뭐 여러분들 원하는 거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쓰는 식에서의 문제, 대표적 문제. 자, 여기 해놓고 여기 있는 n에다가 1 집어넣고 있으면 큰일 난다. 큰일 나. 안 되는 거야. 안 돼. 문제가 있어. 자, 여기서 sn에서 sn-1을 빼다가 an이라고 표현을 했어. 그지?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기 있는 n에다가 1을 넣어봐. 이 식에서 n에다가 1을 넣어보잖아. 그러면 이게 A1, S1 하고 잘 떴는데 얘가 S0가 떠버리죠. 근데 0번까지 더하라니 이런 건 없어요.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없어요. 아니요 그냥 없어요. 없는 거라서 얘가 정의가 안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돼서 우리가 이 식을 쓸 때 반드시 옆에 붙여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만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an은 우리가 이렇게 an이라고 써놨는데 이렇게 구한 an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한다 라고 달아놓아야 됩니다. 이게 문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냅다 1을 때려 넣으면 큰일 나시고요. 그러면 A1 어떻게 구하라고 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S1이다 라고 하는 게 그냥 얘가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만 더하라는 소리니까 그냥 원래 얘가 A1입니다. 그래서 문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던 이 친구 있지? 이 친구. 여기에다가 내가 n을 2를 써 넣었으면 그게 그냥 바로 S1이고 그게 A1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완전 단골 유형이고요. 수능까지도 쭉 이어지는 유형입니다. 이거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항인 AN을 뽑을 때 SN에서 SM-1을 빼가지고 구하는 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작업이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일 때만 성립하는 상태라서 되게 조심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상태를 만들고 싶으면 우리가 억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SN에서 SN-1을 뺄 게 아니고 SN 플러스 1에서 SN을 빼줘야 됩니다. 이러면 얘는 A에 N 플러스 1이 남을 겁니다. 이렇게 남을 건데 대신에 이렇게 쓰는 대신에 N을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문제가 있죠.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아니 N번째를 알고 싶은데 N 플러스 1번째를 알잖아. 결론적으로 두 번째부터 아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죠.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짓은 잘 안 한다. 어차피 이렇게 해봐야 뭐 N이 1이면 뭐해. 두 번째부터밖에 모르는데 라는 상태라서 그냥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이 상태다 라는 거 까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39번도 그래서 똑같은 문제입니다. SN에서 SM-1을 냅다 빼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AN을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A5, A12 여러분들이 잘 집어넣어다가 구해보시면 되는 문제겠습니다. 저걸 내가 설명을 안 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부러 안 했어요. 풀어보라고? 혹시 하면서 이제 기대하면서 한 번씩 맡겨보는 거지. 왜? 될 수도 있잖아. 왜? 너네가 갑자기 하면서 변종 거미에 물려가지고 스파이더맨이 될 수도 있지. 예, 여기까지 끊고 쉬는 시간 하겠습니다. 숙제로는 39번까지 약 40번까지 풀어오라고 했고요. 그 뒤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등차 수열의 추론과 함수적 해석 이게 붙어있는데 여기 다 스킵할 겁니다. 이게 추론하는 내용은 그 우리가 수학의 문제들을 난도를 구분을 했을 때 가장 최상 난도에 붙어있는 것들이라서요. 일단은 추론은 스킵할 거고요. 함수적 해석 이것도 당장에 여러분들이 수열을 다룰 때 괜히 더 어렵게만 만들고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게 수열을 함수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려면 나는 여러분들이 미분을 꼭 배운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분을 배워야 우리가 함수 자체를 보는 눈이 좀 되게 길러지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이전에 수열을 굳이 함수로 볼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함수를 되게 잘 다루는 상태가 되었을 때 수열을 봤는데 이 자식도 함수네?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좀 눈이 뜨이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여기는 일단 스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61페이지 등비수열입니다. 저번 시간에 등차 수열을 하면서 등비수열도 은근슬쩍 보여드렸습니다. 등비수열이다 라고 하는 건 일정한 비가 계속 있다라는 소리인 거겠죠. 아까 등차 수열의 정의 기억나십니까? 어떤 식으로 썼었는지. 세 개의 항이 있다 라고 쳤을 때 이놈에서 이놈 뺀 거, B에서 A를 뺀 거, 이놈에서 이놈 뺀 거, C에서 B를 뺀 거.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첫 번째 뺀 거랑 세 번째에서 두 번째를 뺀 거, 이렇게 진행되는 거, 이렇게 차가 계속 일정하게 나오는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라고 그랬죠. 이거를 우리가 살짝 변형을 시켜주면 등차 중항의 식이 나온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등비수열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개의 수가 있는데 B가 똑같다라는 말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걸로 두 번째 걸 나눈 거 이거랑 두 번째 걸로 세 번째 걸 나눈 거 이래야 B가 나오겠지. 이 B가 항상 일정하더라 라고 쓰는 게 등비수열의 정의식입니다. 지금은 A, B, C로 썼는데
원래 이제 쓰는 방법은 AN이 있고 A에 N 플러스 1이 있고 A에 N 플러스 2가 있다.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귀찮아서 안 썼습니다. 원래 저게 정석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써놓고 이게 이제 등비 수열의 정의식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살짝 장난을 쳐주면 B 제곱은 A 곱하기 C다 라는 식이 나오고 이게 우리가 등차 중항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내용인 등 비중항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양 끝에 있는 두 놈을 곱하면 가운데 있는 것의 제곱과 같아진다. 자, 실제 등 비수열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1, 2, 4 하면 그 다음은 뭐일 것 같아? 8이요. 8이고 16이겠죠?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될 거고요. 딱 보면 보이는 겁니다. 1, 3, 9 하면 27이고 81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고 당연히 1, 4, 16이다 라고 하면 안 외워져 있군요. 64고요. 그 다음은 256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등비 수열입니다. 네,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1이랑 4를 곱하면 가운데 있는 2의 제곱 4가 되는 거고요. 2랑 8을 곱하면 가운데 있는 4의 제곱 16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등비중항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꼭 하나여야 되냐? 아니라고 두 개 떨어져도 된다고 1이랑 16을 곱한 건 4의 제곱 16이 된다. 이런 게 되는 거라고 알겠지? 1이랑 81을 곱한 건 가운데 있는 9의 제곱 81이 된다.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도 됩니다. 9랑 81을 곱한 건 729인데 그게 27의 제곱입니다. 뭐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등비중항이다 라고 하는 내용, 등비수열 숫자로 되어 있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일반항의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일반항의 표현. 등비수열에서의 일반항의 표현은 어떻게 할 거냐? AN이다. N번째를 어떻게 말할 거냐면 첫 번째, 언제나 첫째 항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첫째 항이 존재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어떤 숫자를 계속 일정하게 곱해주는 걸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부를 거고 이 숫자를 총 몇 번 곱하게 되는 거야? n-1번 곱하게 되는 거지. 그지? 첫째 항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번째부터 곱해지는 거라서 일반항을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차 수열에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배우고 등차 중항 배웠다면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게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알려드렸죠. 그죠? 등차 수열의 합. 첫 번째부터 마지막 항까지 더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근데 등비수열의 합 공식도 있습니다. 등비수열도 똑같이 해봅시다. SN이다 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이 SN은 언제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에서 쭉 다 더해서 A의 N번째까지를 다 더하는 거다 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의미는 이래요. 근데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로 써봅시다.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첫째 항은 진짜 말 그대로 첫째 항인 거고 두 번째는 거기다가 얼마를 곱해 놓은 거겠죠. 그러면 세 번째는 거기다가 얼마를 한 번 더 곱한 애겠습니다. 해서 쭉쭉쭉쭉 더해서 여기는 R의 n-1제곱이다 라고까지 쓰게 될 건데 어떻게 더해? 오케이야? 뭐 어쩌라는 거임? 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더하기 진짜 어쩌라는 거야? 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떠한 방법을 쓸 거냐? 좀 웃긴데 뜬금없이 SN에다가 R을 곱해버릴 겁니다. 네, SN에다가 R을 곱할 건데 R을 곱하면 어떻게 돼? 원래 A였던 건 AR이 될 거야. 그지? AR이었던 친구는 R이 하나 더 곱해졌으니까 AR의 제곱이 될 거야. 그지? 해서 쭉 가다가 얘는 얼마가 돼? A고 R이고 하나 더 곱해졌으니까 N제곱이겠지? 그럼 그 전에 있던 애가 AR의 N-1제곱하고 있었겠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위아래를 냅다 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위아래를 빼요. 빼주면 이게 이제 같으니까 이렇게 스르르르르르 하고 다 사라지겠죠. 다 사라질 겁니다. 다 사라지고 남는 게 뭐냐? 얘는 a가 하나 남고요. 맨 뒤에 a 곱하기 r의 n제곱이 빼줘야지. 왜 더하기를 쓰고 있니? 빼기 a r의 n제곱이 될 겁니다. 뺐으니까 아래에 있는 식을. 근데 이게 식이 뭐냐면 sn에서 r을 곱한 sn을 뺀 식이다 이 말인 거죠. 묶어 1-r 하고 묶여 sn으로 묶으면 쟤도 묶으면 a 하고 묶여 1-r의 n제곱을 남기고. 근데 정작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구냐면 진짜 sn이 궁금한 거였거든. 그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가 걸리적거리죠. 나눠버리겠습니다. 나눠버리면 1-r 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이다 라고 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보여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외워야 되는 공식은 요거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뭐가 문제냐면 내가 1-r로 양변을 뭐 하고 있어? 나눴어. 그래서 이게 지금 분모로 쏙 들어가 있어. 근데 만약에 공비인 요 r이 1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공비가 r이면 이 b가 r이면 모르는 거야. b는 r이죠. r이 1이면 이 공식을 아예 못 써요. 아예 못 씁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못 쓰는 내용이고. 자, 유도 과정은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라 써볼 수 있으면 쭉 따라 써보시면 좋겠고요. 자, 요 공식을 우리가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요 b가 1보다 작으면 1 빼기 뭐 작은 수 하니까 양수하고 이쁘게 뜰 건데 지금 내가 보여준 등비수열만 해도 b가 2이고 3이고 4 아니었어? b가 크잖아 1보다. 음수가 될 거란 말이지. 봐봐 2의 10제곱 뭐 3의 7제곱 이런 거 할 건데 숫자 너무 크잖아. 1 빼면 음수일 거 아니야. 이거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서 우리가 뭘 바꿀 거냐? 얘를 부호를 바꿔버릴 거예요. 위아래에 마이너스를 곱할 거예요. 위아래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r-1 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1이라고도 쓴다. 자, 이유가 뭐라고? 요 r이라고 하는 게 1보다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다고. 근데 하나만 외워서 공식을 쓰면 둘 다 음수가 뜨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 귀찮아서 너네들이 마이너스를 안 만나게 해주려고 공식을 2개 외우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그 둘은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놈들인데 그냥 너네 계산할 때 조금 편해라 라는 의미로 달아놓는 거다. 설명할 때 살짝 빼먹었네요. 이 친구는 언제나 첫째 항입니다. 첫째. 그치? 이 친구는 언제나 첫째고 여기 있는 요 R을 우리가 공비라고 부릅니다. 등차 수열에서의 차를 우리가 공차라고 불렀던 것처럼 등비 수열에서의 비를 공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등차 수열에서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공식 2개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반항의 표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요거 하나랑 등차 수열의 합이다라고 해서 있는 공식 하나 외우라라고 했는데 등비수열도 똑같습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 이 식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고요.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불리는 이 공식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2개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 때 대부분 이거 2개로 다 풀립니다. 특별하게 뭔가를 외워야 되겠다 싶은 거라면 등비 중항이 있겠는데 내가 요 등비 중항은 여러분들 등차 중항 할 때도 설명했지만 원리를 외우는 게 맞지 이걸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건 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원리를 외워주시는 게 맞습니다. 원리를 양 끝에 있는 걸 곱하면 가운데에 제곱이 돼야 되는 거고 양 끝에 있는 걸 더하면 가운데에 2배가 돼야 되는 거구나 하고 등비중항, 등차중항 2개를 원리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이 등비수열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봤으니까 1번부터 한번 가볍게 문제를 풀어봅시다. A2가 72, A4가 8이다 라고 그랬는데 A2라고 하는 친구는 A 곱하기 R 한 이게 72고 A의 4, 네 번째 이 친구는 A에다가 R을 3번이나 곱한 친구인데 이건 8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내가 R의 제곱을 추가로 곱해준 상황인데 그랬더니 9가 나뉘어진 거죠. 즉 9분의 1이 곱해졌다 이 말인 거죠. 9가 사라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R의 제곱이 9분의 1입니다.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건 A1 곱하기 A7인데 이건 각각 A고 얘는 A에다가 R이 6개 곱해져 있는 친구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풀어주면 되는데 A 제곱 R의 6제곱인 거니까 이건 사실 A R의 세제곱 이것의 제곱이라서 문제를 풀어보니 R제곱을 구할 필요가 없군요. 그냥 88에 64 하겠습니다. 지금 64가 나와 있네요. 간혹 너무 쉬운 문제는 이게 필요 없는 정보를 내가 구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것도 가볍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쫙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5번까지 풀어봅시다. 출발! 3번이 조금 귀찮았나요? 3번을 여러분들이 풀 때 또 이걸 먼저 집어넣으면 또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걸 집어넣고 풀려고 하면 괜히 어려워요. 괜히. 그게 아니고 3번이 A의 세 번째, A의 다섯 번째를 더한 게 A의 3분의 1이랑 A의 다섯 번째 분의 1이랑 둘이 더한 거다라고 했어요. 이거 그냥 통분해. 이대로 쫄지 말고 바로 통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통분해주면 A 세 번째랑 A 다섯 번째랑 그냥 냅다 곱해버린 다음에 A 세 번째랑 A 다섯 번째를 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0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0이면 우변도 0이어야 되는데 우변이 0이 될 방법이 없단 말이지. 되나? 안 되잖아요. 그죠? 공 B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인데 양수 둘이 더해서 0이 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변에 얘를 그냥 이렇게 나눠도 된다. 그래 놓고 얘를 이제 넘겨주면 어떻게 된다? A의 세 번째랑 A의 다섯 번째를 곱한 게 1이다. 이게 뜨는 거다. 얘를 봐야 돼, 얘를. 이걸 찾았어야 돼. 그래서 이걸 보고 나면 이제 이게 A 곱하기 R의 제곱이요. 이게 A 곱하기 R의 4제곱이었는데 A 제곱 곱하기 R의 6제곱 이렇게 된 게 1이다. 이거 하나를 보고 있던 거죠. 근데 첫째 항이 4분의 1이다 라고 했으니까 4분의 1의 제곱이고 R의 6제곱이 1인 거니까 R의 6제곱이 16이어야 된다. 이 말까지 얻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거로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A의 10번째는 A 곱하기 R의 9제곱인데 첫째 항은 4분의 1이라 그랬고 9제곱은 세제곱의 세제곱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R의 세제곱이 4죠. 4. 양변을 루트를 씌웠다 생각하면 돼. R의 세제곱이 루트 씌웠으니까 4가 되는 거야. 뿔마 루트 4 아니에요. 하지마. 공비 양수라고 했어. 공비 양수라고 했어. 그래서 R 세제곱 4라서 4분의 1에 4의 세제곱이다 해서 16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뭐 이런 문제였고요. 다 고만고만 비슷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4번과 5번을 내가 풀이한다고 뭐 특별한 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괜찮을 겁니다. 네. 이거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더 풀 줄 알길 바라기 때문에 쭉쭉쭉쭉 넘어가. 69페이지 30번. 자, 많이는 안 줄게. 1분 줄게. 해봐. 1분만. 자, 이거 낚이면 안 됩니다. 그죠? 자, A2랑 B2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잡자. 뭐라고 할까? 뭐 그냥 X라고 할까? X라고 하지 뭐. X로 같은데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 그지? 그러니까 더해주면 돼. 그러면 한 번 3 더해줬고 한 번 더했으니까 6 하고 쓰면 돼. B는 공 B가 2인 등비 수열이라고 했어. 그럼 얘는 한 번 곱해줬고 한 번 더 곱해주면 돼. 근데 네 번째에 가서 둘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4x는 x 플러스 6 해서 x는 2 하고 뽑아내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여기가 둘 다 2였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공차가 3인 놈은 3을 더해서 2가 된 거니까 마이너스 1이요. 공 B가 2인 놈은 2를 곱해서 2가 된 거니까 1이었다 라고 보고 둘을 더해 주시면 결과는 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옆에 31번을 풀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아직 그 기호를 내가 아직 정식으로 소개를 안 해드렸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32번을 한번 직접 해보세요. 32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이렇게 슥 눈으로 봐도 풀리는 정도입니다. 37번 등비 수열을 이루고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것도 별거 아니죠? 네, 그냥 1 곱하기 y는 x제곱 해서 y는 x제곱 하나 뽑아놓고 x 더하기 y는 3의 2배 6 해서 x 더하기 y는 6이고 y는 x제곱이다 상태 써놓은 다음에 블라블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38번 여러분들이 이거 풀 때 혹시 나 이거 기억 안 나요 라고 할까봐 자 하나만 보여준다. 자, 다항식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에 2a 플러스 1이었니? 이거를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p고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q고 x 마이너스 8로 나눈 나머지가 r이야. 알겠지? 근데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x-3으로 나눠 그랬을 때 나오는 나머지 이게 궁금한 거지? 요 나머지 찾고 싶으면 그냥 x에다가 3 때려 넣으면 끝나해? 알겠지? 이거 까먹었을까봐 설명해준다. 요거 나머지 정리 단원에 나오는 내용이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기 앞에서 한 두 번째 단원, 세 번째 단원 정도 됩니다. 그냥 3 넣어주시면 되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P라고 하는 친구가 3 넣은 9 더하기 3A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 친구였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Q랑 R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요 말이랑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거는 직접 풀어보도록 하시고 39번 넘어가서 해봅시다. 첫째 항이 3이고 여섯 번째 A의 여섯 번째가 96이다.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항을 구해달라고 했다. 자, 여기 있는 공식 2개 사용하시면 직접 여러분들 풀 수 있습니다. 39번 직접 해보시고
네. 첫째 항은 3이고 공비는 2겠죠. 그래서 분모가 1이 되도록 잘 설정해 준 상태입니다. 그냥 잘 계산해 보시면 되고, 이제 2의 10제곱을 여러분들이 혹시 못 외우고 있을까봐 뭐 그런 것만 좀 조심해 보면 되는데, 외우라고 했죠. 2의 10제곱 1024라고. 그런 거 좀 외워줘야 이런데 계산이 빨라집니다. 자, 40번은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다 라고 하자. 자, A2가 3분의 2다. A2가 3분의 2이다. 그 다음에 S4는 5다. S4는 5다. 자, 이게 만족되는, 이렇게가 가능한 모든 R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R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 일단 에라이 모르겠다. 이거는 A, R 둘이 곱한 건데 이미 곱하기로 써놓고 3분의 2고 S4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몰라? 별 생각 없어? 그래 그냥 뭐 등비수열 합 공식 써보지. R이 분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나는 뭐 R-1을 더 좋아해서 그걸 일단 쓰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R-1 분의 A 곱하기 R의 4제곱 마이너스 1은 5 하고 나오겠네요. 그래서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문자 2개, 식 2개. 풀리긴 풀려. 근데 항상 목표가 뭐라고? 연립방정식이잖아. 문자 2개, 식 2개니까 연립이란 말이지. 연립을 풀 때 가장 큰 목표는 뭐다? 어떻게 하면 저 문자 2개 있는 식에서 다른 문자 하나를 없앨 거냐? 이게 우리의 목표라고. 먼지거리를 해도 그래 상관이 없어. 문자 하나가 사라지기만 하면 돼. 보통 우리가 많이 선택하는 방식은 A는 3R분의 2 해가지고 쓰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건데, 그냥 나는 그냥 위아래를 나누겠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AR로 3분의 2로 그냥 나누기 하겠습니다. 그럼 나누니까 A가 이렇게 사라져 버릴 거야. 그지? 그리고 이제 뭐 말하자면 번분수 꼴인 거니까 R-1 하고 위에가 R의 4제곱 마이너스 1 하고 들어갈 겁니다. 여기는 얼마니? 2분의 3호 15 하고 떨어지겠네요.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풀 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슥슥슥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하나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 거면 보여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겨먹은 애들을 죄다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그죠? R의 4제곱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R의 제곱 마이너스 1, R의 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 할 수 있었을 거고, 다시 이 R의 제곱 마이너스 1은 R 마이너스 1, R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했을 거야. 그지?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방식이고요. 익숙하게 생각하는 방식이고, 우리 이 숨겨진 걸 하나 알아야 됩니다. R에 몇 제곱인지도 몰라도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이 친구 있지. 이 친구는 무조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R-1 하나를 두고 뒤를 우다다다다다다다 쓰면서 인수분해가 돼요. 얘가 이걸 무조건 들고 있어요. 무조건 들고 있어요. 그래서 R의 n-1제곱 플러스 R의 n-2제곱 플러스 R의 n-3제곱 해서 우와다다다다다 가서 플러스 1 하고 끝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돼야 우리가 저게 지금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 돼요. 이게 지금 얘를 이렇게 쓱쓱 없애고 나면 R의 n-1제곱, R의 n-2제곱, R의 n-3제곱, R의 n-4제곱 해서 1까지 있어야 그걸 다 A를 곱하면 그게 얘가 말하는 SN이라는 식이 돼. 그게 가능한 이야기야.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걸 이렇게 약분하겠다 이 말 하고 싶은 겁니다. 약분을 했고 때려 넣어주면 그냥 전개해서 쓸게.
전개하면 아래 세제곱 플러스 아래 제곱 플러스 아래 플러스 1이 있고 여기 있던 r은 이쪽으로 넘겨서 15r 하고 쓸 거고요. 여기 아래에 있던 2는 얘한테 앞으로 가서 2 하고 곱하겠습니다. 자, 미리 약분을 쳐놓고 분모에 있는 걸 서로 곱해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변 쪽으로 곱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쓴 거고. 자, 여기 있는 거 뭐 알 줄 아는 거 있어? 나는 없어. 2r의 세제곱 플러스 2r의 제곱 넘겼으니까 혼자 마이너스 13r 플러스 2는 0 하고 나오겠네. 이거 r을 어떻게 구해? 조리제곱? 이거 씨 어떻게 하라고? 조리제곱 하라고? 돼? 얼마야? 아, 되는 거 있으면 해보고. 나도 모르? 안 될 것 같긴 한데. 돼?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16에 8에 2면 16에 8에 2면 얼마야? 24, 26. 아, 딱 되긴 하네. 되기는 하는구나. 근데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문제에서 뭘 원했죠? 아래. 모든 아래 값의 합을 구한다라고 그랬죠. 너네가 이거 풀면 R 몇 개 나와? 3차니까? 3개 나오겠지? 근데 그 3개 다 더하고 싶다 그랬지? 근데 뭐라고? 나오는 R 3개 있는데 그거 다 더하라고? 그 3개 뭔데? 근이잖아. 모든 근의 합 구해달라는 거지. 모든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마이너스 쓰고 a 분의 b 마이너스 1 하고 끝인 겁니다. 구할 필요 없습니다. 조립제법 하고 싶으면 하세요. 내가 다루고 있는 식이 3차가 되더라도 4차가 되더라도 쫄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저런 데 있는 겁니다. 3차 차가 됐는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뭐 어쩔 거야 하고 쫄지 않고 덤빌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근과 계수의 관계하면 뭐 계수 2개만 보면 되는데 끝나는 거지. 자, 그런 방식입니다. 등비수열에 오면 이러는 합 공식을 여러분들한테 막 이것저것 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게 좀 있으니까 여기도 문제가 쭉 있습니다. 좀 고생해서 풀어보시고 53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것도 냅다 공식 쓰면 되는 내용인데 일단 이것도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3인 등비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다 라고 했을 때 SN이 100보다 커지는 걸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SN 공식 써달라라는 소리야.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3. 자, 이럴 때 양수 쓰고 싶으니까 이럴 땐 요런 놈 쓰는 거야. R이 지금 마이너스니까 이거 쓰면 좀 편해져. 그지? 물론 이걸 써도 되는데 요걸 쓰자고 우리는. 자, 첫째 항은 1이니까 1. 공비는 마이너스 3에 1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3의 n제곱 했을 때 이게 100보다 커지기를 바래요 이 말이네요. 뭐 식 다 썼죠? 이거 4죠? 곱해주면 되겠죠? 1 마이너스 3의 n제곱이 400보다 크고 싶다.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쫄지 마시고 해보면 됩니다. 자, 우리 살짝 이 문제를 풀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3의 거듭제곱 지금 눈에 보이죠? 3, 9, 27, 81. 그 다음에 내가 써줄게. 243, 729 하고 커질 거야. 숫자가 엄청 커지죠? 대충 느낌 오죠? 어디쯤에서 되고 안 될지. 그죠? 딱 그렇게 가보면 됩니다. 자, n이 1이면 마이너스 3, n이 2면 플러스 9, n이 3이면 마이너스 27.
n이 4면 플러스 81. 그러니까 n이 4면 1 마이너스 81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여기 오히려 빼지니까 지금 음수니까 400보다 못 크지. n이 5면 1 마이너스 243. 아, 더하기는 했는데 아직 400은 안 돼. n이 6이면 1 빼기 729. 뺐으니까 불가능해. 그러니까 n이 얼마부터 되는 거라고? 7부터 되는 거라고. 최소값 7입니다. 거듭 제곱 729에서 3 한 번 더 곱해라. 몰라. 안 해. 그런 거 외우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나면 55번 하나 남는데 뭐 이것까지 풀 시간은 조금 애매하니까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커트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풀어와 보시는 건 여기 55번까지를 풀어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6번이 있는데 55번까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뒤에가 추론이 붙어 있어서 이 추론하고 도형과 함수 하는 이 친구 뭐 정수론 뭐이 있는데 다 체크일 겁니다. 일단은 주말 동안에 또 등비 수열 이렇게 쭉 풀어오시면 됩니다. 등차 수열할 때 수업했던 것처럼 또 우리 강조 드리는 내용 등비 수열도 일단 일반항 요 등비 수열의 합 공식 요거 두 개를 우리가 메인으로 외워주는 게 좋겠다. 등차 수열의 합 공식에서도 약간 둘이 똑같은 건데 식 두 개 썼었지? 등비 수열의 합 공식도 둘이 똑같은 건데 여기 약간 두 개 쓰여져 있는 거야. 이거 다 외워주셔야 되고 요 세 개만 여러분들이 공식 같은 느낌으로 외워주는 게 있는 거고 요거는 원리 그 자체로 좀 받아들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등차 중항, 등비 중항. 그렇게 해서 외우는 내용은 일단은 초반부라 별거 없습니다. 문제 풀이들 쭉 해주시면 되겠고 네, 수고하셨습니다.